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해상 불법 한적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들의 활동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국의 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서 지난 23일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 동쪽 약 30km 지점에 북한의 유조선 세별호가 포착됐습니다. 세별호는 지난 2019년 2월과 9월, 11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국 동중국해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선박입니다. 미국 검찰 역시 지난 4월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선박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커리저스호가 2019년 9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 세별호에게 2,871톤에 달하는 휘발유를 넘겼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움직임이 없던 세별호가 다시 포착되면서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건네받은 유류가 하역되는 남포항에서도 연일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27일 이 지점에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발견됩니다. 이런 식으로 11월 한 달 동안 남포항 근처에 머문 유조선만 최소 10척에 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북한이 기존 유류 탱크 밀집 시설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건설한 유류 하역 부두에도 지난 16일에서 27일까지 약 열흘 동안 유조선 6척이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이들 유조선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선박 간 환적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불법 선박 간 환적 감시를 목적으로 영국이 호위함을 파견한 데 이어 호주와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도 초계기 등을 보내 감시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재개 조짐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국제사회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message and also a unified message that the DPRK must halt provocations,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lso engage in sustained and intensive negotiations with the U.S. 포터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편 검토 보고서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역 안정과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비롯해 북한 위협에 대한 저지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지시했습니다. 마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 차관은 29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전반에 걸친 분석과 긴밀한 조율 등을 거쳐 해외 주둔 미군과 관련한 이번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확인하고 이번 보고서는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영내 동맹국, 파트너들과 추가적인 협력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린 부차관은 이어 북한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문제있고 무책임한 행동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방한을 앞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 측의 강력한 대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해구산 정책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장 억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도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미군의 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미국의 영내 동맹국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키울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은 2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고문을 통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문 대통령 자신은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위장 평화를 내세운 종전선언은 미한 동맹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어 종전선언을 할 경우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적 목표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고 김정은은 이를 취약점으로 보고 유엔사 해체 등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더 가속화시키고 일본 등 영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미국의 안보 수호 의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여성인권 수호자의 날을 맞아 탈북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치적 편견을 배제하자는 밖에서 안으로의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단독으로 제기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노예제나 무국적자 문제 등을 탈북 여성, 해외 파견 노동자와 먼저 연결하면서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유엔기구 유엔위미는 지난주부터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이 행사는 11월 25일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부터 29일 국제 여성인권 수호자의 날을 거쳐 다음 달 10일 세계 인권의 날까지 16일 동안 전 세계 여성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For 2021, the theme is Orange the World, End Violence Against Women, Now. Orange symbolizes a brighter future free of violence. I welcome and urge you to participate. 바우스 총장은 세계 여성의 70%가 젠더에 기반한 여러 폭력을 경험한다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때 모든 인간의 삶이 혜택을 받고 이 권리가 침해될 때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29일 국제 여성인권 수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용감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 여성 1호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국무부로부터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을 수상한 이해란 북한인권 탈북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는 그러나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악화됐지만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매우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또 그걸 또 은폐하고 그쪽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이제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내 인권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까지 신경 쓸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란 대표는 특히 인류 보편적 사안인 인권을 정치로 보는 시각이 지난 몇 년 동안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지난 2019년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정치하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의 아시아 여성상과 2020년 국제 엠네스티가 용기 있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엠네스티 브레이브 어워즈를 받은 박지연 씨는 영국에서 지난주 열린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 첫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 여성 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 인권 문제는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국제사회가 중점을 두는 노예와 무국적자 같은 주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할 때 관심이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대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로 이 문제를 이제 부각해서 나가면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들과도 많이 연결을 가질 것 같아요. 북한 여성 인권 문제 따로 취급을 하려면 좀 너무 힘들거든요.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 이렇게라기보다는 이제 무국적 여성들의 인신매매 또 무국적 아동. 박 대표는 국제사회가 공감할 외부 사안부터 적극 제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노동 착취, 인신매매의 심각성 등 내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북한 인권 개선 운동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같은 전제주의적 국가에서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29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 주민들이 전제주의적 체제하에서 통제받는 생활을 하지만 민주적인 시민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이어 탈북민이 정착한 나라에서 해당 정부가 시민주의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자유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사회 체계를 장마당과 같은 북한 내 시장이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낙관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이런 낙관적인 시각이 줄었다면서 북한 정권은 2년 가까이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주민들의 사상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4만 4천 회분을 북한에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29일 VOA에 제공한 백신 배분 결정 안내문을 통해 지난 20일 북한에 대한 이 같은 백신 추가 배분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제공받을 수 있는 백신은 총 682만 6,800회분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회 접종에 필요한 백신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배분량은 북한 주민 341만 3천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며 북한은 코백스로부터 방글라데시와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백신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백신 배정은 북한 당국의 준비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여전히 북한에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코백스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여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며 공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